찬강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새날을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잘 받들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자리가 시작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 성과가 없는 것은 별로 문제 삼지 않았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시니 기본적인 마인드에는 신뢰를 가졌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재인 후보가 대구에 선거운동하러 오실 때에는 한 사람이라도 머릿수라도 보태어 도움이 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찾아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 부정선거를 외치며 많은 사람들이 재검표를 요청할 때 본인이 그것을 수락하지 않아서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신사적이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데도 수렴하지 않는다면 저것도 하나의 불통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불통에 아주 미쳐버릴 지경인 상황에서 오늘 이 글을 쓰게 만든 사람이 또 문재인 후보입니다. 신문기사로 헌재의 결정이 탄핵 기각이라 해도 승복해야 한다는 문재인 후보의 말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권교체는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반드시 그리 될 것이라 믿지만 야권이 지지해야 하는 후보가 누구여야 할지 정말로 걱정이고 의심스럽습니다. 여론조사로는 문재인 후보가 계속 1위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안 되어도 꼭 대통령이 되셔야 할 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아니어도 꼭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경선 결과 최종 후보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라도 그에 수긍할 생각입니다만 오늘 이 기사를 보고는 또다시 지난 대선에서 느꼈던 그 불통의 배신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봤을 때 야권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최종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파파이스에서도 그래왔고 새날에서도 그래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간곡한 요청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잘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잘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을 단죄하지 않고 풀어주는 바람에 자신까지 희생당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최악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언론을 단죄할까요? 자신이 언론 탄압을 한다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까요?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 한다면 정권 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역사의 과오들을 냉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장으로서 보여준 실천력과 한 개인으로서 보여준 정치적 행동들이 그러한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만약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서 결정된다면 그의 어떤 점을 믿고 또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여론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문재인 후보의 실천력에 대한 우려가 혼자만의 착각이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러니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결정된다면 꼭 한번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대로 역사가 흘러가주지는 않겠지만 제 마음대로 된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고 박원순 시장님이 똑같이 서울시장 맡아주시고 다음 대선에서는 박원순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정말로 나라 꼴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의 고민에 대한 답을 꼭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수고가 너무 많으셔서 뭐라도 답례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방송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보다 몇 배는 더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뭐 3배, 뭐 어떤 경우는 4배. 그것은 일종의 방송으로서는 그 상품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늘 주장해 오는 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방송은 운동이 아니고 상품이다. 방송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운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상품성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운동성의 메시지를 집어넣는 것이 방송이다. 그런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재명 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그 지점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방송에서 자꾸 언급돼야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재명 시장이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전국을 주도하면 됩니다. 그럼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날도 문재인 편 들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정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 방송을 끌어가는 입장에서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얘들은 이재명 빠고 얘들은 문재인 빠고 그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생각해요. 나는 이재명 좋고 문재인 싫어. 문재인 좋고 이재명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보면요. 다수의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절대다수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이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그럼 델롬한테 밀어주면 되겠네. 여기 저는 기본적인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방송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꾸 줄을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재명 시장한테는 단점이 없어요? 문재인 후보한테는 단점이 없습니까? 근데 그 단점들을 까기 싫다고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들 좋은 점만 보고 싶은데 한쪽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단점을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단점은 찾아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단점들이 있겠어요. 일반 사인들 간에도. 대선 후보 지지자 토론할 때도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단점을 깔 때는 내가 지지한 후보를 까시고 장점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럼 그것도 한번 보일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왜곡돼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지점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후보의 탄핵 기각 승복 이야기는 우리들 입장에서 약간 좀 그렇지. 어떻게 탄핵 승복한다고 하느냐. 근데 이 태도가 맞아요. 문재인의 이치와 이재명의 이치가 다르다고. 만약에 탄핵 기각이 났을 때 또는 인용이 났을 때 문재인 대표는 탄핵 인용이 났을 때 상대방들도 승복하라는 의미의 메시지예요 이게. 근데 이재명 시장도 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이재명 시장은 탄핵이 기각되면 나 승복 못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위치에서 맞는 거예요. 문재인과 이재명이 메시지가 계속 똑같으면은 누가 이재명 지지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생각도 그런 생각이겠지만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 유지하거나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그게.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문재인의 위치라는 게 애매해요. 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선 후보잖아요. 그럼 탄핵 기각되면 나 승복 못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드 문제 마찬가지고요. 격렬하게 서로 간에 싸움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보수 쪽 집결하게 만들어준 대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정말로 곤란한 거거든요.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이 탄핵 기각되면 나 승복 못해 라고 메시지 던졌다고 봅시다. 박근혜 지지자들 숨어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결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진짜로 상가집 간 대원군 코스프레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개표 부정 이야기도 그 부분이 저도 문재인 대선 후보가 됐던 시절에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가 개표 부정 인터뷰도 많이 했잖아요. 답 안 해주고 답답해하는 거 저도 많이 봤고 주위에서 문재인 후보랑 통화하는 것 대표에서 들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문재인 대표는 나름대로 그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제가 그 과정을 좀 알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그 당에 후보로 나왔을 때 민주통합당? 그 당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선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나 그거 승복 못해 이렇게 이야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쩔 때 가능하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내가 당의 후보고 당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요. 대선 후보가 선거 승복 못해라고 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속마음으로 문재인 떨어진 걸 잘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뒤에서 진짜로 뒤에 총질해야 되는 건데 그 어떤 정치학적 역학관계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억울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감정들이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단점으로 몰아가는 것도 전 원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명하게 행동하고 언어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푸른나무님 얘기한 것처럼 저 좀 더 편하게 얘기할게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그때 후보가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나 대선에 불복하겠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라고 그리고 투쟁하겠다라고 했으면 제 느낌에는 아마 그때 정당 그 소속당에서 제명됐을 거예요. 반민주주의자라는 이름으로 낙인이 찍혔을 거고 통합진보당 해산당하는 거 봤잖아요. 아마 이쪽 야당에서도 알아서 제명시켰을 거고요. 그런 상황들이 걱정도 되는 거죠.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도 나와서 선명하게 싸워주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이 정국이 아사리판이 됐을 때 누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 있었거든요. 우리가 국민의 뜻만 보고 간다. 뭐 촛불 전국 얘기잖아요. 지금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맥락이 비슷하다면 정말 여론조사 기관들끼리 다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10수개 최소한 되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서로 약속하고 문재인 지지 띄우고 이재명 죽이고 이렇게 서로 약속하지 않는 이상 일정한 흐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국민의 뜻만 보고 가자 이렇게 이런 얘기 흔히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탄핵 막 한참 막 그 연락이 하고 있을 때 떴던 이유는 뭡니까? 그때 15%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15%의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안희정을 지지하거나 또는 새누리당 의원을 지지하면 그것도 국민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탄핵 국민에서 아젠다를 확 뒤집어가지고 대선 후보가 됐다. 그것도 국민의 뜻이겠지만 이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억지로 짜맞춰서 되는 건 아니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탄핵 결정 이후에 이재명 후보는 또 한 번의 어떤 모멘텀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런 건 또 얼마든지 환영해요. 이재명 시장이 왜 좋은지 뭐 복지를 잘해서 선명해서 실천력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만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송 자체 기조가 그렇고 메일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 소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를 들면 저 얼마 전에 우리 거의 상록에 가까운 메일로 오는 것도 다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정말 소개해드리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우리 부끄러운 점을 가리는 그런 메일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뭔가 소개해드리면 야권이나 팟캐스트 전체적으로 그렇게 득이 될 게 없겠다 싶은 거 1년에 한 몇 통 정도는 소개 안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메일들을 보내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감사드리겠습니다.